나쁘다고 하는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보다 이 스트레스와 이 과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는 많이 간과하고 이제 음식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깊은 심호흡을 해라 뭐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해보니까 이게 인식을 하고 했는데도 이 교감신경이 막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진 않더라. 그럴 때 이제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을 먹어주면은 그게 심호흡보다 훨씬 더 좀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네, 바로 잘 응용하셨어요. 부교감 신경을 빠르게 항진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볼 주제가 이제 간에 대한 얘기예요. 마침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진짜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은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의 해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해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간인 거고, 이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나요? 간은 인체 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음식을 먹었다고 이게 바로 영양소가 쪼개지고 바로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드는 모든 총사령관이 어쩌면 간이다. 간이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다. 영양소의 합성, 대사 모든 걸 담당하고 인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영양소의 합성과 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간이 없으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면역력 하나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간에서 면역에 필요한 여러 비타민들, 미네랄들을 저장하고 또 면역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세포들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여러 그런 그 면역 세포, 그랜자임이나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간에서 합성을 해야만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양소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식사를 하면 힘이 나고 일반 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간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현대인들의 그 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느낌이 이제 도시 생활이죠. 그리고 식생활을 보면 일단은 가공식품, 빠른 음식들, 패스트푸드들, 또 신선한 과일, 채소나 그런 자연 식가는 좀 멀어진 조리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인들 하면 딱 이제 자연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첫 번째로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바로 이 차원에서 간 세포가 제대로 건강하게 재생도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해독할 물질이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다양한 첨가물들이 있죠. 이 다양한 첨가물들은 일단 몸에 불필요한 화학 성분입니다. 이게 유해성의 논란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이제 이 접근으로 하면 조금 먹어서 얼마나 해롭겠어? 네 결론을 다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식품법 규제 안에서도 다 이제 문제가 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성분 하나가 주는 독소는 물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화학 성분은 내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성분인데, 이 화학 성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걸리죠. 간이 다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남아있기도 하고, 해독하다 지친 간들이 이제 본래의 역할, 영양소 합성, 면역물질 합성, 저장, 새로운 물질을, 호르몬을 만드는 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많이 쌓여지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간이 해독이 지나치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본래 역할을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질병에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는 비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피로를 얘기할 때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뭐 과로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간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과로와 스트레스도 물론 영향을 주죠.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소화, 흡수, 배설, 대사, 면역 모든 거를 이제 주관을 합니다. 네, 과로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교감신경이 어마어마하게 항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대부분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지게 해서 직접적으로 소화작용, 뭐 배설작용, 면역작용에도 다 영향을 주죠. 특히 간의 경우에는 이 소화 그리고 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작용을 받는데 모든 장기들이 신경계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에 간이 뭐 이게 100% 일하는 장기 100% 일을 해야 되는데 50%밖에 일을 못 한다거나 30% 못 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는 많이 간과하고 이제 음식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이 마음의 안정, 내가 교감신경 항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역전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이 자율신경이 살아나야 몸의 모든 장기들이 살아나거든요. 또 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간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 간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암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막 그 건강에 대한 콘텐츠 처음 할 때 먹는 거 위주로 찍었잖아요. 뭐 과일, 채소. 그때는 진짜 이 가공식품을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진짜 뭐 신선한 채소과일만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느끼는 게 진짜 이 정신적인 거,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너무 와닿는 게 진짜 뭐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머리가 아프지? 하면은 이게 수면 부족이야. 좀 그날 머리 아파서 일찍 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 막. 그리고 막 뭐 속에 막 뭐가 얹힌 것 같아. 이런 것도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게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병이나 이런 뭐 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가공식품은 사실 뭐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은 물론 많이 먹으면 불편하겠지만 뭐 한 끼 먹으면은 사실 그냥 기분 좋거든요.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막 힘들진 않은데 야, 이게 진짜 나쁘다고 하는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보다 이 스트레스와 이 과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지만 진짜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또 스트레스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하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식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술은 대사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독소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에서 이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독소를 받아들인 간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담배 역시 뭐 4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뭐 폐로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지나치는 활성산소도 많이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독소를 계속 먹거나 마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어느 정도까지 괜찮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최근 이제 작년에 번역했던 블루존에서도 와인 한 잔을 즐겨라라는 게 사실 블루존 장수 건강에 9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와인을 즐겨라. 와인 자체가 주는 포리페놀 항산화 성분도 저는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그 와인을 혼자 혼술을 하는 게 아니고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웃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가족들과 정말 화목한 모습의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블루존의 그 사진을 보면. 근데 그렇게 즐거울 때 한 잔 마시는 것이 즐거움과 함께 배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술도 단순히 혼자 이 고독을 씹는 이런 술의 개념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 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양념 같은 그런 개념의 와인 한 잔이라면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평생 나는 담배를 피웠다. 근데 나는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절대 좋을 리가 없는데 이제 그분에게 어떤 아주 그 건강한 폐에 건강한 그 유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전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질병으로 가는 정도의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건강한 장기, 덜 건강한 장기 유전은 받아요. 저도 이제 폐 건강이 약한 편으로 이제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기가 있는 자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지하철, 지옥철 같은 거 탈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폐가 약한 사람이 담배를 한 경우와 정말 건강한 폐를 가진 분께서 담배를 오랫동안 펴서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 그런 게 소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절대 일반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장기가 튼튼한 편이고 어떤 장기가 약한 편인지 충분히 자기 탐색을 통해서 또 여러 이제 건강 그런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저는 그거는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장기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블루존에 나온 그 와인 한 잔의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왜 먹는지 또 최근에 또 공감을 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가 이제 고도의 긴장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이제 질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가끔 뭐 어떤 무대에 서고 뭐 그때의 긴장감, 뭐 그때 무대 끝나면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과도한 긴장 상태가 즉 이제 교감신경 향상된 상태가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 교감신경이 항진된 환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항진된 그 상태에 가면은 이게 내가 이거를 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깊은 심호흡을 해라. 뭐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해보니까 아니 이게 인식을 하고 했는데도 이 교감신경이 막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진 않더라. 그럴 때 이제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을 먹어주면은 그게 심호흡보다 훨씬 더 좀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옹호를 해보고 싶네요. 바로 잘 응용하셨어요. 보교감신경을 빠르게 항진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강이라는 것도 인체라는 것은 사실 단편적이지도 않고 단순한 하나의 관점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패턴을 가진 그런 상태의 분들이라면 정말 한 잔의 그 즐거운 음주 활동을 통해서 술 한 잔을 통해서 정말 이완이 잘 된다. 좀 그럴 경우에는 부교감을 이완시키는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나친 음주로 가는 경우나 간을 직접적으로 화학 성분이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